예, 다 오신 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인데, 그 영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영천 역사박물관대학 그 기리의 인문학, 우리 2022년도 예, 첫 번째 답사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했었는데, 가장 많이 오셨고요. 또 날씨도 이렇게 좋아 본 날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은혜사 갔을 때랑 그 횡계구국 갔을 때 딱 두 번 빼고 매번 비가 왔습니다. 그 답사를 준비하다가 전날 또 갑자기 막 비가 예보가 돼가지고 또 PPT 만들어가지고 뭐 강의 같은 답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첫 답사인데 이렇게 또 좀 많이 오시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았어. 아주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지난주에 제가 왔었거든요. 여기 자양댐하고 여기 벚꽃 예쁜 길, 여기 양안교에서 양수교까지 저게 한 1km 됩니다. 편도 1km 왕복하니까 완전 벚꽃 터널 돼갖고 아주 멋있었거든요. 꽃비도 내리고 그리고 오로지도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전국에 뭐 벚꽃 명소가 아주 많은데 영천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아주 멋있는 곳이 있다는 이제 그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면 주제는 그 영천댐 벚꽃 백리길이었는데 일단 벚꽃은 졌습니다. 그렇지만 벚꽃 지고 난 다음에 또 잎이 올라오는 그 모습도 예쁘고, 또 이게 인고 쪽에는 보면은 지금 복숭아꽃 그지요. 복사꽃이 또 아주 예쁘게 펴가 있으니까 가시면서 그런 것도 즐기면서 정말 재밌는 소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곰들덤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곰들덤에 보고 그 다음에 그 선원 이동에 그 선원동 철조 열의 좌상 거기랑 그 황구서원을 새로 지었거든요. 정세아 장군 배양하고 있는 그 황구서원 갔다가 마지막에는 선원마을. 선원마을은 알고 보면은 정말 경주 양동마을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이거든요. 거기까지 좀 다소 빡빡한 느낌은 들지만은 하여튼 뭐 좋은 봄날 속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벚꽃 백리길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길 끝나는 곳에 가면은 양수교라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황강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벚꽃 터널 되어 있는데, 여기 출발해 가지고 자양면을 거쳐서 저 화북면 횡계리까지 32.9km입니다. 32.9km인데 그래서 이제 뭐 백리 같으면 한 40km 되는데 조금 모자라요. 그렇다 해갖고 뭐 91리 길 익하기도 재미없으니까 일단 벚꽃 백리길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고요. 가다 보면은. 그런데 뭐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보니까 2009년도 그때부터 조성하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한 바퀴 돌면은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벚꽃 백리길 시작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곰들덤이라고 보면 정유형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유학자가 쓴 시가 있어요. 그 유웅암, 거웅암. 그리고 웅암에서 놀다, 웅암에서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그 시가 지금 여기에 앞뒤로 새겨갖고 지금 해석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제가 내드린 자료 보면은 거기에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료를 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글들, 요 부분에 있어 썼던 글들 모아가지고 그냥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아마 나중에 오시면은 내년에 이제 벚꽃 좋을 때 이렇게 가족들끼리 뭐 연인끼리 부부끼리 오셔가지고 한번 이 길 걸어보시고 또 이쪽도 끝까지 갔다 오면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기는 곰들덤 가는 게 이제 곰이 놀던 들판, 그 덤 가면은 그 화북면에 화남면에 가면은 그 대천 건너편에 뭐 양강소 그래가지고 그것도 양강소 덤이라 그러거든요. 그 덤 가는 게 뭐 바위고 절벽이고 뭐 바위 절벽 이런 걸 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 곰에 관한 시가 두 편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형물도 만들고 이게 곰들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아자골이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도 처음에 아자골 듣기만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어갖고 좀 인구수원 청년문화수련회 근무하면서 한 번은 되게 가고 싶었는데 두 번을 못 찾아가고 세 번째 억지로 찾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홍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아마 선원리 산 87번지일 겁니다. 87번지인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거 안내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내판 못 보고 또 돌고 세 번째 작정하고 이제 물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안내판을 새로 설치한 그 업체 사장한테 물으니까 원래 안내판이 있었는데 저기만 가면은 길을 많이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소방서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저도 2번 잃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신호 쪽에 영 다른 길로 가고 그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좀 헤매기도 했었는데 거기 아작골이 뭐냐 그러면 저기입니다. 요 산이거든요. 저 위쪽인데 87번지가 그 찍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9년도 4월 달에 이제 좌익 활동을 하시다가 전향하신 사람들 그분들을 계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관면단체입니다. 관면단체인데 50년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적하고 내통할 수도 있고 정보를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너무 과잉적으로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이제 군인하고 경찰들이 뭐 재판이나 이런 절차도 없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완전 러시아 군들이 뭐 부차에서 우크라이나 그 뭐 민간인들 학살하듯이 학살을 했는데 주로 많이 한 곳이 여기 아작골하고 그것도 자양면의 벌바우 그러고 뭐 이제 어디고 대창 고경 부강 하여튼 그쪽에 산 모퉁이에서 많이 학살됐는데 그때 당시에 영천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럼 239분은 명단이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나머지 분들 신원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분 후손들은 얼마나 참 기가 차겠습니까, 그죠? 그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돌아가셨는데 나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하여튼 계속 이제 뭐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와중에 저기 가면 다리 건너편에 가면은 거기에 저기 뭐 여기가 학살됐다는 표지판이 2010년도에 세워졌고 2018년도 그때에 보면은 이제 그 원혼비인데 가보면은 조그만한 나무비가 하나 있습니다. 백비라 그러거든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차마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글씨 한 개도 안 새기고 그냥 백비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인고강변공원에 가면은 그 위령탑이 있습니다. 위령탑 아주 크게 세워놨는데 시간 되실 때 가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가면 또 이제 정재호하고 정원흥 그 애국지사 또 추모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정재호 애국지사는 우리 그 임시정부 그 산하기관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3.1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파리장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독립국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하는 파리장서에다가 그 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재호 애국지사고 그 정원흥 애국지사는 그 책자에 보면은 그 뭐 일본 대판에서 뭐 활동했다 이렇게 하는데 대판이 보면 오사카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학생 독립운동을 그 주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거기 이제 추모비가 저기 2개 있습니다. 요 주변에 뭐 사진 찍을 분 좀 잠깐 찍으시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 철도 여러 자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단체사진 찍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물제 513호 영천선원동 철조 열애 자상입니다. 철불은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 신라 말 때 왜 철불을 했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청동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좀 덜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짧은 기간에 유행했던 게 철불이었거든요. 그 영천에는 뭐 유일한 철불이기도 하고 또 고려 생기 때 철불인데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 단지 왼손하고 오른팔하고 하여튼 손 2개가 잘려갖고 지금 이제 때가 붙여놨는데 원래는 여기에 보면은 고려시대 때 경귀사라고 절이 있었답니다. 경자가 넓은 경자거든요. 여기 뭐 경밭들하고 뭐 평천들 이러는데 그래 아마 절이 넓었을 겁니다. 좁은 절이 아니었었고 그나마 20년 전에는
이런 요사체나 이런 건물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웅전도 없었고요. 여기다가 막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위험 갖췄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당시에 이 일대 항구세덕사하고 이 터조차도 다 그때 경기사 였던 것 같아요. 아주 넓은 큰 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제 절은 불타버리고 이 불상은 여기 자리를 못 잡고 어디 땅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정진수라는 분이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내가 너무 춥다고 눈하고 비피할 곳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봤던 곳으로 가니까 이 불상이 이렇게 정말 파묻혀가 있는 거라요. 그래 해가지고 조그만 정각을 지어갖고 이렇게 보호를 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8대 독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부처를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손자가 아들 4명을 낳았습니다. 그 손자 사형제를 보고 그래서 살림도 펴갖고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불상에 보면은 한때는 20년 전에는 금동을 막 금칠을 해가지고 개금불사라 그러지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철불 이제 지금은 운영을 다시 갖추고 있거든요. 보면은 넓은 어깨, 풍만한 젖가슴, 잘록한 허리, 손과 발이 가늘다. 이거 좀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그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무협지 볼 때 보면은 되게 절세미녀를 표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손발 가늘고 허리도 가늘고 막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부처님이 그렇게 지금 생기셨어요. 보면 아주 이렇게 좀 잘생겨가 있는데 151cm 정도 되고 왼쪽으로는 한 148cm 그러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은 선정사라 그래요. 이제 원래는 절 이름도 잘 제대로 없었는데 지금 선정사라 이름 찾은 지도 오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주지스님이 성법스님 그래가지고 오대산 월정사에서 북대 선방에서 참선하시다가 사형 소개로 여기 오셨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나갖고 이제 그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오셨는데 이 부처님이 너무 힘이 이렇게 넘치고 딱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이 절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사 말사거나 그러지는 않고 월정사 말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불 같은 거는 이제 철원에 가면 도피안사 하여튼 이런 정도의 시기에 이제 불상이라 가지고 불상 연구에 있어 갖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선원 2동입니다. 원래는 대환마을이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 갈 선원마을이 선원 1이고 여기가 선원 1입니다. 예. 일단 철불 잠깐 한번 보시고 여기 황구세득사로 가가지고 이제 정세아 장군하고 아들 정의건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황구세득사인데 여기는 유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아마 우리 영천 복선전 같은 거 할 때 좀 들으셨을 건데, 그때 보면은 권흥수 장군, 정세아 장군, 정대인 장군 이래갖고 이제 영천성을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하고 그 다음 달에 전국에서 최초로 영천성 탈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에 경주성을 탈환하기 또 가요. 갔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갔었는데 아버지는 정세아 장군이고 아들은 정의건 공입니다.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경주성에서 이제 막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막 밀고 밀리고 하다가 그래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러 간다고 이렇게 가보니까 3번이나 적진을 뚫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이 억수라고 있었는데 억수라는 종한테 나는 아버지를 구해야 되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억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임금과 신하하고 부모와 자식 주인하고 종은 같은 관계인데 주인이 죽는데 나도 내 혼자만 살 수는 없다 그래갖고 둘이 같이 가서 둘 다 죽습니다. 죽는데 시체를 못 찾아요. 둘 다 시체를 못 찾고 정의건공은 아버지를 구한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나중에 살아 계셨어요. 살아 계셨는데 아들하고 종은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근데 장례는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시체가 없으니까 제문하고 이제 평소 때 썼던 글들 그리고 옷가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묘를 만듭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은 우리 자양면 소재지 조금 덜 가가 보면 왼쪽에 보면은 오천정시들 무덤도 있고 유적이 많이 있잖아, 그죠? 거기 가면 정호수 선생 묘소 앞에 보면은 시총이라고 정의건공 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총이고
그 앞에도 조그마한 충로 억수 지묘 그래가지고 그 종의 묘도 작게 있습니다. 원래 종은 묘를 안 쓰거든요. 근데 전국에도 종의 묘는 거의 없는데 영천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우리 북안면 도유리에 가면은 광릉이라고 그 앞에 가면 연하총이라고 있거든요. 주인이 왜 갖고 자살했던 몸종 제비. 그 연하총 그 묘가 이제 한 600년 됐고 여기도 400년이 넘었거든요. 영천에는 종의 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종.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호수 정세아 장군하고 그 아들 정의봉공 둘이를 모신 이제 사당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부속 건물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1868년도에 흥선대원군이 서원에 비리가 너무 많다고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하여튼 이런 비리가 많아가지고 47개만 남겨놓고 다 회치를 시켜버렸어요. 회치를 가는 게 뭐 현판 뛰는 게 아니고 완전 깡그리 때려 부숴버리는 거 나정내는 게 회철이거든요. 그래서 시켜갖고 이제 요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황구세덕사라 그래갖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2019년도 2016년도 11월 달에 요 뒤에다가 지금 갈 건데 그 유사님 기다리실 겁니다. 저기 황구서원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서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시켰다 그랬습니다. 서원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저기 이제 제대로 지금 규격을 다 갖춰가지고 지금 황구서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선원마을 갈 건데 그 함계정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정호래 선생 손자가 거기를 졌는데 왜냐하면은 저기 장남 정의번 공이 이제 아들 없이 돌아가셔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동생 정수번 동생의 둘째 아들이 양자로 가요. 그 정호래 공이 이제 선원마을로 처음에 입향주거든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있는 데가 충리당입니다. 이게 정호래 선생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를 여기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황구서원입니다. 아까 세덕사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우리 호수공 정세아 장군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 적진에 뛰어들었던 정의봉공 그 부자를 기리기 위해서 여기다 세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형태는 어디 가더라도 좀 많이 비슷하지요. 그 전학 후묘 그래가지고 앞에는 학문을 하는 공간이고 뒤에는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인구서원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보면 여기는 강당 그래가지고 흥민당입니다. 인구서원에는 흥문당이거든요. 여기에서 요 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극복실 그래갖고 아마 극기복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교장 선생님 그 교량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경서실은 이제 교무실 선생님들 기거하시는 곳이고 아까 여보면 경서제든가 여기는 이제 동제서재 그러거든요. 동제는 그 상급생들 기숙사입니다. 그 서재는 일신제는 하급생들 기숙사. 지금은 보면은 이제 뭐 돈만 있으면은 뭐 대학원이 아니고 유학까지라도 얼마든지 가는데 옛날 같으면은 돈이 있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신분이 돼야 됩니다. 특히 서원 같은 데는 아주 엄격했거든요. 양반 자제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향교에는 양민들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평민 자제들도. 그래갖고 보면은 최고 많을 때도 그러니까 큰 서원 그래봤자 15명 정도. 그러니까 인구서원은 사익서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익서원은 뭐냐 그러면은 나라에서 그 서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임금이 우리가 이제 이런 서원을 짓고 싶다고 유림들이 올리면은 임금이 이름을 지어줘요. 여기 신라때가 인고군이었기 때문에 그럼 인고서원이라 하라 해라. 그래서 인고서원을 해주고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나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공부를 시키고 선생님들 뭐 월급도 드려야 되고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나라에서 전답을 내려주세요. 지금도 인구서원에 재산이 한 2만 평 정도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뭐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세를 받아가지고 뭐 운영하기도 하는데 전답을 주고 또 책이 아주 귀합니다. 임금 책을 내려주세요. 책을 내려주시고 노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익서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인구서원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사익된 곳입니다. 첫 번째는 영주의 소수서원 그게 첫 번째고 인구서원은 두 번째 서원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학문하는 공간이고 뒤에는 여기가 아마 충 무슨 사지 싶은데
저기 어디고 인구수는 문충사거든요. 우리 포원 선생님 시호가 문충공이기 때문에 문충사인데 여기도 충자가 들어가요. 이 두 분 어르신 다 충성하고 관계되는 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갖고 이제 그래서 뒤에는 이제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우리 호수 정세아 장군 아들 정의권 장군. 여기 보면 충무각이라고 이제 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는 나중에 가면은 하절에 그 호수공 장군, 호수 장군, 그리고 정세아 장군 앞에 이제 정의봉공 시총이 있고 그 앞에 작은 무덤은 종억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 유사님이 우리 온다고 어제 스님이 그거 연락을 드렸더니만 또 일찍 오셔가지고 그 뭐 자료하고 또 뭐 선물 주신다고 지금 한참 공사 중이신 작업 중이신데 그 정동원 유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서원구역은 강당구역이 있고 준비구간이 있고 그다음 여기 사당구역이 보통 이런 식으로 다 거의 유사합니다. 인구서원에 가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글씨는 경주 최씨 최고자집 종순이 최채랑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셨고 그 호수 선생의 그 부친이 대개 제자입니다. 대개 선생. 그래서 강당의 황구서원이라는 글씨는 대개 선생 종손 이금필 선생이 써주신 글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의 2000년쯤 돼가고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영천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동네도 아까 호수 정세아 선생하고도 일단 관련이 되는 동네인데 그 호수 정세아 선생님 손자가 호자 레자입니다. 정호래라는 선비가 여기 1600년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은 이제 손자인데 그 정의번 아까 같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정의번 공은 그때 경주성에서 돌아가시면서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정수번, 거기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이어받았는데 그분이 이 동네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 돌아가 보니까 동네가 너무 아름답고 뒤에는 학산이거든요. 그 앞에는 뭐 선원천이 흐르고 고연천이 흐르고 그 병밭들 뭐 평천들 이렇게 들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도연명의 무릉도원 그 신선들 산다는 무릉도원에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 선원마을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여기 함계정사거든요. 함계정석달 선생인데 이분은 또 누구냐 그러면은 저기 아까 입향조 정호래 선생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처음에 이제 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3층 4층짜리 집도 하셨다 돈만 있으면은 한 3개월이면 짓는데 그때는 집 하나 짓는 게 평생에 다 이루기도 힘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못 지니까 나중에 손자 1창공까지 3대에 걸쳐서 짓는 게 이 함계정사입니다. 그 영천에 보면은 일단 명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북안면 도유리에 광릉을 빼고 그 조선 8대 명당에 비견된다 그러잖아, 그죠? 거기는 그 풍수지리가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명당인데 그 북안은 옛날에 경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천 3대 명당을 꼽으려 그러면은 마을로서는 이 선원마을입니다. 그리고 양택 사람이 사는 집 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 그 매곡마을의 매상고택, 그리고 음택 무덤 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 하절이라고 자양면사무소 조금 못 미쳐가지고 안에 가면 오천정시들 문중무덤이 있습니다. 그 영천의 3대 명당은 전부 다 오천정시들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정사가 명정자인데 영천에 보면 아름다운 정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경이 아름다운 정자, 가까운 곳이 아름다운 정자는 우리 옥간정 작년에 횡계 구곡 갈 때 보셨잖아, 그죠? 옥간정하고 저기 도남동에 거북이 볼 수 있다 하는데 왕귀정, 그 두 개는 가까운 경치가 아름다운 정자입니다.
그리고 원경이 아름다운 정자 두 곳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 함계정사거든요. 이 함계정사고 하나는 매곡마을에 있는 산수정. 그것도 멀리 보면은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뒤에 가면 송원제라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 이제 정석달 선생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정석달 선생님 삼형제가 있어요. 첫째가 유명한 매산 정준기 선생, 그 둘째가 정중무 선생, 셋째가 정중보 선생인데 이 동네에서 천연두가 발병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함계 선생도 천연두 때문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동네 살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장남은 저기 갑니다. 매곡마을에 가서 매산고택 짓고 거기 정자 지면서 거기 정착을 하시고, 차남은 자천으로 가세요. 자천으로 가시고 이제 셋째 아들이 정중보 선생이 이 동네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송은제는 그 정중보 선생을 모시기 위해 갖고 만들어진 제사고, 그리고 이 동네는 거의 대부분이 정중보 선생 직계손들입니다. 형님들은 멀리 가셨고 이 동생이 지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6.25 전에는 한 140호 정도 여기 살았는데 지금은 한 70호 정도, 타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하나 있죠. 이 나무가 자세히 보시면은 붙었습니다. 예, 열리지거든요. 예, 열리지를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돌 수도 있게끔 해놨는데, 이거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나무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생존하기 위해 갖고 싸우는 건데, 옛날에 후한세에 보면 최옹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3년 동안 아프셔가지고 3년 동안 옷도 안 가고 기억정성으로 간호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일 동안 씻지도 않고 70일 동안 잠을 안 잤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그 앞에 마당에 나무 두 그루가 자라는데 같이 이제 열리지가 돼 갖고 자라는 거라요. 그 사람들이 저 지역한 효성 때문에 나무가 저렇게 됐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나라 시인 백거이가 이제 장안가를 져요. 장안가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그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사랑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종이 며느리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부인을 삼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장안가에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만일 죽어서 새로 태어나면은 비익조로 태어나고 나무로 태어나면은 열리지로 태어나자 그랬거든요. 그래 비익조는 날개가 한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도 한쪽밖에 없고, 그러니까 암수가 같이 안 어우러지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늘에 나면은 우리가 비익조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땅에서 태어나면은 이렇게 열리지가 돼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돼 갖고 그때부터 사랑나무라 그랬는데, 보통 은혜사 가면 사랑나무가 있죠. 그 일집로 들어가다 보면 사랑나무가 있는데, 그래 거기 가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 왼쪽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끼리 왼쪽으로 돌면은 아들을 낳고 오른쪽으로 돌면 딸을 낳는다고. 그래 뭐 사이 안 좋은 부부들도 같이 손잡고 놀면 뭐 사이가 좋아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 여기 아마 계시는 선생님 가족인데 이제 객지에 있는 분이 한 10몇 분 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영천으로 오시는데 안내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사 들어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 남동생이 저기 하여튼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때 당시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참 잘 어울리다고, 의외도 되게 좋고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럼 뭐 왼쪽도 돌고 오른쪽도 돌더니만, 예,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임신을 했대요. 쌍둥이를.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한 10살쯤 됐을 겁니다. 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누나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열리지가 아주 정말 이렇게 뭐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 사이 안 좋으시면은 나중에 조용할 때 같이 오셔갖고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병헌하고 수혜 주연 있죠. 그의 여름이라고 그 영화 촬영지가 있습니다. 그 연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사실은 좀 느긋하게 돌면은 이 동네가 볼 게 참 많은데 또 뭐 갈 길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그러니까 바로 연정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동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연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이렇게 유학자인데 그 정백규 선생을 이제 모시기 위해 가지고 후손들이 건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기는 연정이 있고 동연정이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연정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몬연자를 씁니다. 몬연자를 써갖고 동쪽에 못이 있는 정자 동연정이고요. 거기는 연꽃연자를 써가지고 그 이제 정자를 파기 파는데 못에서 이제 연꽃이 올라왔다 그래갖고 연정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마 원래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좀 뭐 첩도 많이 허물어지고 이것도 엉망이었었는데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4, 5년 됐는가? 근데 스님 말씀이 아니도 이제 그러니까 연정에는 조선시대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특색을 살려갖고 모습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근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아마 조선시대의 그 모습은 아니라고. 근데 보면은 그 화남 귀홀이 가면은 그 귀회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랑 지금 좀 많이 비슷하게 해놨는데 대신에 여기 이제 들어갈 수는 없게끔 해놨는데 하여튼 요 오시면은 뭐 태클 따라가지고 산책하기 좋은데 여기 잠깐 보고 지금 이제 거기 연정 고택하고 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연정 고택입니다. 그 저희가 연정이 있고 이제 연정 고택이 있는데 그 여기는 아까 거기 함계정사를 지으셨던 함계정석달 선생님의 아까 세 번째 아들이 이 동네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 정중보 선생, 정중보 선생의 아들이 정일릉이라고 하는 분이 살림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들이 다 짓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는 여기도 건물들 다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다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뭐 본체 쪽만 남아 있는데 조선 후기 때 아주 또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구조기도 하고 미음자형이 잘 없거든요. 그 영천 지역에 이제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연정고택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저기 뭐 그 노년에 여기 연장을 지었습니다. 연장을 지으면서 연못을 3개를 팠대요. 이게 뭐 동쪽, 남쪽, 서쪽 해가지고 연못을 3개를 팠는데 2개는 큰 물이 오면서 이제 없어지고 지금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을 파는데 그 연꽃이 올라왔다 그래갖고 이제 연정이라 그랬다 하는데 이게 영천에서는 아름아름 알아도 사실 되게 유명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2006년도에 그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해 여름이라고 촬영할 때 당시에는 그 여름 이야기라 그랬거든요. 그 이병헌 수혜 주연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화 뭐 개봉 끝나고 아름아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영화가 아주 아름다운 영화거든요. 그래 일본에서 그 배영주의도 인기가 있는데 이병헌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 아줌마들이 여기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병헌하고 수혜 뭐 찍었는 거 본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래 여기서 보면 그 농활 뭐 하고 저녁에 이제 여기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이 마을에서는 여기가 학의 머리 부분이고 이게 학 모양이거든요. 뒤에 산이 이제 학산인데 그리고 저기는 학이 물을 마시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갔던 동연정은 학의 꼬리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집들이 날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동네는 그 학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안 그래도 안재준 우리 전 뭐 명장님 그 계실 때 이걸 민속마을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마 건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또 새로운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거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요 뒤에 가면 사실 저기 좀 교회입니다. 서는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안 하시더라고.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근데 막아놨고 저 안에 가면 도래소리라고 이 동네에 이제 거기 그 집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되게 아름다운데 시간 되실 때 요래 돌아가지고 요렇게 도시면은 아까 함계정사하고 옆으로 나와요. 동네 전체에 돌아보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 아까 제가 그 내드린 자료 보면은 나름대로 그 글을 쓸 때는 제가 현장도 와갖고 보지만은 자료도 많이 찾아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려고 해가 쓰는 게 아까 그 내드린 자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시간에 또 시합도 있고 하니까 되게 오래는 못 보더라도 나중에
도시락 싸가지고 이게 천천히 오시면은 그 뭐 자료들 기초로 해가지고 동네 돌아보시면은 아주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답사인데 우리 지봉 스님 우리 관장님 그 비롯해갖고 우리 좀 하계사들 팀장님하고 우리 실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많이 참가해주신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달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 답사는 또 더 재밌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